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는 평범한 직장을 다녔지만 운동 삼아 다닌 필라테스의 재미를 느껴 자격증을 취득했고 30살에 필라테스 강사가 되었습니다. 강사로서 입지가 생겨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남편도 월급쟁이이기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고 대출과 친정의 도움으로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몸매와 관련된 운동이다 보니 아이를 갖는 건 조금 꺼리게 되었고 시댁 식구를 만날 때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 나이 생각 안 하냐 등 눈치와 잔소리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우린 지금이 좋아라고 늘 말해주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시골에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셨고 한약이라며 저에게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약을 먹으면 속이 좋지 않아 먹지 못하였기에 어머님께 감사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한약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요. 못 먹겠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며 너 나 때문에 우리 집 가문이 끊기게 생겼어. 어쩜 너만 생각하니? 좋은 거만 넣고 만든 거니까 참고 먹어라. 라며 한약을 뜯어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화를 내시며 억지로 먹이시기에 당황해 먹기는 했지만 먹자마자 저는 몸에 이상 반응이 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못 먹겠어요. 제 생각해서 해다 주신 건 감사한데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리니 여기 아주 유명한 한의원이야. 너네 애는 가져야 할 거 아냐? 속이 안 좋아도 아이를 생각해서 무조건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일단 알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온 남편에게 나는 도저히 못 먹으니 당신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우리 엄마가 여기까지 들고 온 건데 힘들어도 먹어봐 라고 말해 우리는 한약으로 인해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성질이 난 남편은 한약을 모조리 다 버렸고 어머님께 자신이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가 되는 줄 알았으나 다음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고 너가 얼마나 닥달하고 잔소리했으면 순하디 순한 우리 아들이 그 아까운 걸 다 버려.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어른이 생각해서 주었으면 감사하며 먹어야지. 라며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후로 시댁 식구는 아이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고 남편과는 진지하게 아이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저의 의견을 동의하며 지금 나이도 있고 한데 아이에게 쏟을 힘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흔히 말하는 딩크족이 되었고 서로의 삶과 우리 부부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남편과 여행을 가려고 이동 중에 갑자기 필라테스 실장님께 연락이 왔고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 은행에 들렀습니다. 일을 잘 처리하고 다시 차에 올랐는데 남편은 저와 은행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는지 여보, 통장에 돈이 왜 그렇게 많아? 필라테스가 그렇게 잘 되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생활비 등은 반반 부담하여 서로의 수익에는 터치하지 않고 있었기에 묻는구나 했습니다. 최근에 입소문 나면서 수강생도 많이 늘고 수익이 많아졌지. 그런데 선결제 개념이라 당장은 많아 보여도 나중에는 아닐 수 있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우와, 우리 여보 부자였네. 나 결혼 잘했다. 라며 좋아했고 남편의 농담에 저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웬일인지 양손에 바리바리 음식을 해오시며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한약 사건 이후로 뜸하게 연락하시고 항상 퉁명스럽게 말씀하셔서 많이 화가 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아가, 이거 먹어봐라. 너가 좋아하는 거라서 특별히 내가 신경 썼다. 하시며 반찬을 밥 위에 놓아주셨고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했지만 좋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라고 하니 그치, 나 음식 솜씨 좋지? 친구들도 내가 만든 건 다 맛있다고 한다. 진짜 아까워. 내가 진작에 가게를 했으면 대박인데. 라며 웃으셨습니다. 진짜요? 요즘은 식당들이 다 맛도 없어요. 비싸기만 하고 진짜 맛있게 먹을 곳도 없어요. 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게 사이좋게 이야기 중에 남편은 여보야 돈 많잖아. 우리 엄마 가게 해줘라. 라고 말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진짜? 그럼 나야 너무 좋지. 노후 대비해서 가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아니 그때 보니까 여보 돈 많던데 그걸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해주면 좋지. 안 그래 엄마? 라고 시어머니를 보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나야 좋지. 내가 진짜 아들 하나 잘 뒀어.
아들이 좋으니까 이런 며느리도 두고 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들 돈도 아니고 내 돈을 달라면서 아들 잘 뒀다는 말에 이해가 안 됐지만 학원을 한다고 할 때 아무도 도움 주지 않았으면서 어쩜 저리 뻔뻔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제가 어머님 가게를 해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 가게를 해드리고 싶으면 여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대출해서 해드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우리 엄마도 당신의 엄마라고 생각해야지 장모님만 뒤에서 챙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그 말에 욱해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냐? 내가 언제 친정만 챙겼어. 나는 늘 시댁 친정 똑같이 했어. 서운하게 하지 마. 라고 대답했습니다. 듣고 있던 어머님은 가게 해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그딴 걸로 싸우냐. 됐다 됐어. 내가 몸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집에서부터 반찬도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라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님 말을 들으니 좋은 마음이 아니고 바라는 게 있어서 오셨구나 생각이 들었고 순간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 당신 때문에 고생한 건 보이지도 않아. 돈도 많으면서 그게 뭐 힘들다고 당신 정말 1억이야? 라고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 어머님한테 해달라고 했어? 당신 웃긴다. 솔직히 고생은 우리 엄마가 더 했지. 어머님이랑 당신은 내가 사업한다 했을 때 도움 준 적도 없었잖아. 어머님의 가게를 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서운하다며 서둘러 짐을 챙겨나갔고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또한 문자와 전화로 좋은 자리가 났는데 놓치면 아쉬울 것 같다고 계속 연락했습니다.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은 가게만 해주면 일절 손 안 벌리고 노후 준비하겠다고 했고 지속적으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내가 왜 노후를 준비해드려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저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진 두모자에게 좋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참고 참다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떠나도 좋다 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며 다시는 제 돈에 터치하지 않겠다고 무릎을 꿇었고 사건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로 가게에 가짜도 꺼내지 않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에 만족하며 사셨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